근대 초기 일제강점기의 쓰라린 역사 때문에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았던 민족적 컴플렉스는 두 가지 반대되는 양상으로 표출됩니다. 국뽕과 국졸. 매사에 우리가 최고를 근거 없이 또는 사실 왜곡을 통해서 주장하는 자아도취 상태를 국뽕이라고 부르고, 매사에 우리는 못났어를 근거 없이 또는 사실 왜곡을 통해서 주장하는 자신감의 총체적 붕괴 상태를 국졸이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뽕이나 국졸이나 모두 애국심과 자주성을 내건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우깁니다. 이러한 민족적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정확한 상황과 팩트 인식에 근거해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현실에 맞서는 태도를 화이팅 코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조중동, 연합뉴스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불량 저질 언론들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최근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국졸 여론을 애국심을 내세워서 유포한다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한식 세계화니 뭐니 하면서 국뽕 여론을 유포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국졸 여론을 유포하는 게 이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국졸견해 10가지, 이 국졸견해, 국졸 이론 10가지로 문재인 정부를 포위 공격하는 것이 이들 언론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국졸 이론들에 대해서 팩트 폭격을, 논리 폭격을 감행해서 화이팅 코리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국졸 이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지요. 한국경제 큰일 났다론, 아베 마키아벨리 머리 좋은 악마론, 반일이 오히려 아베 도와준다 이론, 미일 전통 우방론, 일본 외교 기민 유능론, 한국 외교 후지다론, 한국만 피해 입는다론, 자위대 한반도 진출 벌벌벌, 미일 합작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론, 일본 외교 논리 합리성 이론, 일본 경제 저력 대단하다 이론, 민간 보복 소용없다 이론 등등 온갖 가지 형태로 변주되면서 우리의 올바른 견해 형성을 막고 있는 조중동 연합뉴스 온갖 방송들의 작태, 이 10가지 이론으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큰일 났다론. 무역 외란 발발 초기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이 내어놓은 정리된 견해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빚어졌을 때 일각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큰 폭의 성장 저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단기적인 영향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다른 나라 업체들에서 생산 라인 증설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고려해야 하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간 미국, 일본 등이 한국의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 아베는 치밀하고 유능한 악마다 이론입니다. 아베가 매우 머리 좋은 악마로서 치밀하게 준비한 공격이기 때문에 매우 무섭다라는 논조입니다. 이것은 황교안의 정체와 능력이 공개적인 장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를 황교활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한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그가 황무지에 불과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지요. 동아시아권역에서 일본의 리더십 하락이 분명해지는 데 따른 아베의 불안 초조감이 반영된 자살골, 자해 자충 수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의 초조감을 극에 달하도록 만든 것은 G20 회의와 남북미 판문점 회동 사이의 며칠 동안 벌어진 일본 패싱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도 않은 한국 공격 카드를 섣불리 내민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 공격을 일단 감행한 후에는 그때그때 매일매일 바뀌는 전략 전술, 쪽대본 같은 전략 전술로 대응하는 것이 일본의 허둥지둥 현재의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로
반일 운동이 오히려 아베를 도와준다. 반일적 대응이 오히려 아베를 도와준다. 아베의 권력 기반을 공고하게 한다라는 이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반한이 한국의 집권 여당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한국의 반일이 일본 집권 여당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무역 외란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중국 사드 보복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의 대외적 압박이 한국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갉아먹었습니다. 이번 무역 외란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아베에게 불리합니다. 첫째, 일본 산업계 자체에 칼을 들이미는 자해적인 술책이라는 점. 둘째, 일본 여행 안 가기를 통해서 일본 관광업계를 초토화시켜서 반아베 분위기가 관서지역, 큐슈지역, 노년층, 사실 이들이 주로 투표장에 가는데요. 이 노년층에 퍼지게 할 수 있다는 점. 언론 자유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일본인데도 이상의 두 가지 점을 우려하는 일본 언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 일본 정재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60, 80대 리더들, 일본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본 언론들, 당장 자신들의 노후에 심각한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서 분노하는 관광유관 산업 종사자들이 아베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네 번째, 미일 전통 우방론. 일반인이 외교 관계에 대해 정보가 모자란다는 점을 악용한 국졸 이론입니다. 워싱턴 외교가 반응이 어떠네 저쩌네 하면서 조중동 등의 불량 저질 언론이 주로 퍼뜨리는 국졸 이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도 몰라요. 외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화된 국내외 외교 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미 국방성 일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국방성과 미 국무부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한반도 전문기자 시사인 남문희 기자님의 의견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듯합니다. 어제 제가 쓴 페이스북 글입니다. 존경하는 한반도 전문기자 시사인 남문희 기자님이 최인호TV의 7월 초순 방송들과 거의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견해를 이렇게 명료하게 밝혀주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린치핀과 코너스톤의 의미에 대해서 열심히 방송한 보람이가 광대뼈 위를 흐르고. 자, 아래는 남문희 기자님의 글입니다. 북한이나 중국과 직접 부딪히며 일을 해나가는 국무부의 시각은 이들과는 다르다. 즉 미 국방성 일부 관리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얘기죠. 국무부 입장에서 일본은 코너스톤에 불과하다. 구석에 고정돼 있는 돌이다. 코너스톤을 통해서는 정세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대신 한국은 린치핀이다. 중심축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를 추동하는 중심축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명확해진다. 트럼프에게 일본은 호주, 인도에 이르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코너스톤이지만 그것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낼 것은 없다. 귀퉁이에 붙박이로 잘 서 있어주면 된다.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가 아베와 통화는 자주 하는데 주로 골프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다지 않는가. 심지어 북미 관계 진행도 거의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아베에게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데 대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트럼프 임기 중에 핵심 치적이 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동맹국이다. 모든 변화가 한국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북한의 개방 과정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린치핀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해외 물 좀 먹었다고 자신의 편향성을 숨기고, 즉 일본 친일적 편향성이죠. 함부로 국제정세 운운하지 말기를 바란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7월 초순 내내 최인호TV가 주장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남문희 기자님의 견해입니다. 다섯 번째, 일본 외교 기민 유능 촘촘 부지런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5, 6, 7, 8, 90은 2부 동영상으로 따로 빼겠습니다. 입이 말라서 계속 떠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